친구들 안녕하세요. 나츠민 멘토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는 완전한 여름이 찾아왔다는 신호죠. 혹시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가 오는 날엔 빗소리와 어우러지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빗물을 젓게 되니까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 방 안에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비가 오는 걸 기후현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비 오는 걸 너무 싫어하지는 말자 라고 생각하고 나니 비가 오는 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서론은 조금 길었네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 로마네스크 양식에 이어 고딕 양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선 고딕 양식이 발전하게 되었던 배경을 몇 가지 알아봐야겠죠? 고딕 문화는 지리적으로 파리 부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부터 영국, 독일, 중부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로 전파되었죠. 고딕이라는 말의 유래는 중세 미술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붙인 말인데요. 고트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중세 후기를 표현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이후 12세기부터 15세기 초까지 발전했던 양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 속 건축물이 바로 파리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성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의 이름을 말해볼 텐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샤르트르 성당, 독일의 쾰른 대성당, 영국의 솔즈베리 대성당, 오스트리아의 슈트판 성당, 이 5 건축물이 대표적인 고딕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언급한 장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당 건축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 교황은 황제와 맞먹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렇듯 성직계급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세속적으로도 뛰어났기에 교회 쪽으로 부와 힘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지난 시간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배웠던 클리니 수도원과 몽생미셸 수도원 기억하시나요?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전되었던 시기에는 다른 여러 예술들의 발전을 고취하며 본래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딕 양식이 발전했던 시기에는 교황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종교적 신앙심을 중시하기 시작했는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나 이교도를 근절하고 전통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 더 간단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던 게 성당이었고 그 성당은 무조건적으로 크고 웅장해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성당은 신의 집이자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답니다. 고딕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왼쪽 사진에서 엿볼 수 있는데 바로 높은 첨탑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건축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텐데요. 이 시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높은 첨탑을 짓고자 했어요. 이 사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가장 오래된 프랑스 고딕 건물이며 3곱하기3 단위의 기하학적 질서가 돋보이는 건축물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딕 건물이기에 노트르담 대성당은 초기 고딕 건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쉽게 다가올 거예요. 다음은 고딕 건축의 전성기 시절 지어졌던 샤르트르 성당입니다. 샤르트르 성당은 고대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고 숭배된 교회당 중 하나인데요. 로마네스크적인 건축 체계를 완전히 극복한 정사각형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장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후한 느낌을 주는데 성당 내부 길이가 130.2m, 너비가 16.4m, 높이가 36.5m에 이르는 당시 굉장히 경이로운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높은 천장과 형형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타내는 분위기는 로마네스크 건축물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요시하여
높게 만드는 것보다는 벽을 두껍게 쌓았는데 두꺼운 벽은 실내를 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창문을 낼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딕 양식의 높은 천장과 연속적인 아치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선사했죠. 다음은 독일의 고딕 건축 양식의 정수라고 불리는 쾰른대 성당입니다. 짓는 데만 무려 6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높이 157m로 지어진 당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이렇게 뾰족한 첨탑 형식은 아니었는데 네오고딕 고딕 양식을 조금 수정한 형태로 설계가 바뀌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사진 속 쾰른대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당하며 원래는 하얗던 조명암이 검게 그을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폭격에도 쾰른대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건재했는데요. 전쟁 중에 따로 보관을 해둔 덕에 지금의 쾰른대 성당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또한 프레스코와 대신 성당의 내부를 채운 고딕 건축 양식의 특징입니다. 쾰른대 성당이 가지는 또 다른 특이점은 모자이크화로 채워진 바닥인데요.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장식은 천장에 사용되었던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대성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슈테판 대성당은 빈을 상징하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로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화려한 지붕은 25만 개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에는 오스트리아 왕가였던 합스부르크 사람들의 장기등이 보관되어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모두가 사랑하는 음악가죠.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모두 이곳에서 치러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제아의 종소리를 듣는 것처럼 빈 시민들은 이곳 앞 광장에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솔즈베리 대성당입니다. 뾰족한 첨탑을 비롯한 구성이 이번 시간에 배운 고딕 양식 건축물의 특징을 잘 담고 있죠. 고딕 양식 후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덥지만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안녕!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화재로 인해 첨탑과 지붕 일부가 유실되었지만 2024년 12월 재개장을 목표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역사유적 연구소의 연구팀은 22명의 과학자와 공학자를 모아 대성당의 석재, 유리, 페인트, 금속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화재 후 바닥에 떨어진 석재 중에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색만으로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